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가격이 너무 빠졌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가격이 빠졌으니까 해야죠, 번개를. 이건 뭐 상승할 때 해야 되는데 또 전쟁 이슈가 터졌네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이럴 때는 기념으로 좀 사야죠. 여러분들 우울해지셨을까봐 틀었습니다, 라이브를. 업비트 기준으로는 지금 다 빠진 것 같아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51선. 근데 마이낸스 차트로는 좀 덜 빠졌어요. 그럼 마이낸스 거를 봐야 되겠죠? 이 오토봇들이 가장 크게 하락을 시키는 해시태그가 전쟁이죠, 전쟁. 그래도 비트코인이 9,600까지는 버티고 있네요. 9,500까지 빠졌네요. 근데 알트코인들 뭐 오른 것도 없이 그냥 쭉쭉 빠져주네요. 쭉쭉 빠져줘. 네오도 거의 3만원을 넘기더니 또 빠지고, 비트코인 캐시 지금 거의 줍줍 거리들이 많죠. 단타로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길의 끝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길의 끝이 과연 무엇인가?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레리 핑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이 길의 끝,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인류에게 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길의 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길의 끝을 모르면 그냥 모든 게 공포스럽죠. 아마 이번 하락에 시드가 많이 또 줄었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냥 한 게임 머니죠. 돈이 아니죠. 숫자죠, 숫자. 그냥 미국을 보니까 점점 계속 건드는 것 같아요. 건드려. 이 전쟁을 계속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목요일날 그런 얘기 했죠. 비트코인이 왠지 악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말 했죠. 딱 악재를 기다리고 있는 폼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던지겠습니까? 던지기도 힘들죠. 꽤 많은 돈이 또 청산 당했겠죠. 거의 1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청산을 당한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재밌고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더 내려간다면 그때가 지금 5만 5천 달러 정도인데 55K인데 55K까지는 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자리에서 끌어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란 세계 경제 위협, 요것 때문에 어쨌든 하락을 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더 악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경제도 그렇고 지정학적 여건들도 더 악화가 돼야 돼. 어쩌면 미국이 그거를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 누굽니까? 어제 올렸던 홍익희 교수님, 제가 그 코인 유튜버들 영상은 잘 안 보는데, 근데 홍익희 교수님 영상을 제가 한 번씩 뜨면 봐요. 저분이 뭘 잘 안 하냐? 현대 금융의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아주 역사적 데이터로 잘 풀어놔서 제가 좀 보는 편입니다. 유대인 관계를 또 잘 설명을 하고 금 설명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홍익희 교수님이 저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어요.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꺼려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XRP거든요. 그리고 위험성이 크다는 건 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장 저해할 수 있는 코인이 또 리플이죠. 그래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누굽니까? 안유화 교수님, 그분도 보면은 XRP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하더라고요. 깊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의 어떤 리스크가 큰 코인이 XRP다. 근데 XRP를 쉽게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길의 끝이 무엇인가? 이 길의 끝이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길의 끝은 XRP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함축이 되어 있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100시간을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더러운 돈이라는 표현도 많이 했고, 때 묻은 돈,
그들의 돈, 금융 세력의 머니, XRP.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저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파다 보면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 음모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음모론이라. 근데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조금씩 이제 느끼시겠지만, 적어도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정말 정확히 금융 세력들의 금융 세력들의 어떤 조작된 데이터에 의해서 인류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냥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좀 하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측과 추측이다. 그리고 그 예측과 추측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우리들이 0.1%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0.1% 세상을 이끄는 세계 질서를 잡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거를 알아야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온 거 그 자체도 음모론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근데 비트코인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의 끝을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 거죠. 이 길의 끝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 그냥 망상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제 홍익희 교수님의 그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 CBDC, XRP, 저는 주구장창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저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있죠. 거의 또라이처럼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저는 해요. 이 노력이란 게 뭘까요? 자료를 많이 본다? 이건 노력이 아니겠죠. 저는 최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이 했던 행동들, 그들이 했던 나쁜 일들, 제가 목요일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냥 사람들은, 개미들은 하루 종일 이자 걱정을 하게 만든다. 이자 걱정이 뭡니까? 돈 걱정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그냥 걱정을 한다면 이 돈 걱정이 가장 크죠. 돈 걱정은 돈이 많아도 하게 되고 적어도 하게 되죠. 많으면 덜 뺏기기를 걱정을 하고 적으면 어떻게 버틸까 그 걱정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개미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망상이, 생각이 결국 돈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걱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뿌려놓은 게 그거죠. 인정 욕구, 그리고 소유욕.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악한 감정 같아요. 인정 욕구, 소유 욕구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일상의 자랑질.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죠. 맨날 맛있는 거 차 먹으러 가고, 좋은 곳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백 들고.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인정받길 원하고 있죠. 인정받길.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인정 욕구. 그리고 자꾸 뭘 가지려고 하죠. 소유욕.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보고 내가 가보지 못했던 맛집을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소유하려고 하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죠. 인정받으려는 욕구, 소유하려는 욕구. 비단 방금 제가 SNS를 이야기했지만 이 욕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냥 일상에서 빚을 지죠. 이자를 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이자. 그냥 숫자로 적혀진 돈, 가상화폐. 제가 그래서 오히려 명목화폐가, 종이화폐가 가상화폐일 확률이 높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무제한 찍어내기 때문에 가상화폐란 표현을 한 거죠.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냥 찍어내면 돼. 지금 미국이 전쟁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찍어냈습니까?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전통 금융이 막바지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바지. 그 끝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엄청난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 느낌상 뭔가 무서운 게 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한 적 있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모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물론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지금 어제 그제 같은 그런 전쟁, 이스라엘 이런 악재가 계속 쌓일 수 있다고요. 근데 암호화폐 쪽은 일시적인 충격일 뿐이지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전통 금융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도 물론 반응을 하겠죠. 어제 오늘 같이 반응은 하지만 버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떡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엮어보면 계속 지금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던 XRP의 스테이블 코인, 요 가치, 요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엄청난 이권이거든요, 이게. 어제 그 홍익기 교수님도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끝까지 안 들었어요, 솔직히. 그거를 그냥 뻔한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안 들었는데, 지금 1,500억 달러 규모에서 2조 8천억 달러예요. 그럼 3조로 잡읍시다. 3조 몇 배예요? 20배 상승을 하는 거, 20배.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20배 더 갈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권입니까? 이권이 아닙니까? 엄청난 이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이권이라고요, 이게. 그것도 어떤 회사한테? SEC와 소송 중에 있는 회사에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뭐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뭐 비극이냐, 희극이냐 비극이냐, 그거를 알고 영화를 보면 물론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영화를 보는 관점이 좀 틀리겠죠. 비트코인을 까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제가 까는 게 아니라 갈긴 갈 거예요, 분명히. 비트코인이 원하는 위치만큼 가는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또 뭐 조금씩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XRP가 인류에게 쓰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권을 리플이 떳떳하게 뻔뻔하게 발표를 했다는 그 자체를 두고도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인정하는 분위기. 거기에 섞여 있는 건 분명 AMM 그것도 들어가 있고 리플 갖고 있는 파트너십.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 어쩐다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이 무언가를 즉시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1조 원 이상 청산, 롱 포지션 비율이 87%. 우울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켰어요. 신경질도 나고 왠지 속은 것 같고 왠지 그냥 모질이 된 것 같고. 근데 이럴 때 잡아준다? 아니, 잡아줄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죠. 자, 요거 괜찮네요, 기사. 리플이 기본 대출 프로토콜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XRP 사용자는 XRP 레저에서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다. AMM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 리플 XRP가 금융기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뜰 수 있는 코인이 제 생각으로는 대출 코인이었어요. 대출 코인. 근데 그거를 다른 놈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플 XRP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통 금융에서 했던 모든 시스템을 그냥 디지털화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실물의 어떤 금융, 눈에 보이는 금융, 눈에 보이는 종이화폐에 대한 금융을 막을 내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을 할게.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